이거에서 끊어주세요. 우리는 자 반드시 탐구해야 한다. 관계를. 그 다음 여기 끝에서 끊고요. between이랑 and에다가 세모세모 표시하고 그리고 업버 포인트 하겠습니다. 어린이 영화와 소비 습관의 관계를 탐구해야만 했다. 그 다음 더 처음 children's film에서 끊고 implies 끊고 children에서 끊어주세요. 어린이 영화라는 용어가 implies에다가 어휘 포인트. 형광펜 보이니? 빨리 해봐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보입니다. 이대로 가도 되니 아니면 색깔 바꿔줘. 상관없을 것 같아. 바꿔달라고? 내 맘이 안 바꿀 거야. 어린이 영화는 implies 암시합니다. ownership에서 끊고요. 소유권을 어린이에 의한 소유권을 암시합니다. 즉 그들의 영화임을 암시하죠. 여기서 their cinema에다가 앞뒤 소가로 표시해주세요. 그들의 영화임을 암시하지만 버세모 하지만 영화는 supposedly에다가 아이 포인트 해주세요. 앞뒤 소가로 표시해주십시오. 아마도란 뜻이에요. 그들은 아마도 예컨대 아마도란 뜻인데 빨리 수업 중이니까 녹화 중이니까 이따 봐도 되는 거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자 영화는 자 메이드 앞에 떠들지 말고 교현이 자 메이드 앞에 대가로 들은 채도 안 듣고 메이드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세요. 빨리 정신 차리고 해야지 지금 녹화가 이게 뭐야 이게 컴퓨터 사이펜? 펜이 있나? 아 이제 아이 진짜 D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자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The term children's film은 어린이 영화라는 용어가 암시합니다. 소유권을 어린이에 의한 소유권을 그들의 영화임을 암시하죠. 하지만 자 아마도 영화는 메이드는 PP로 앞에는 film을 꾸며요.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가 have always been consumed에서 끊고 upper 포인트는 have been consumed입니다. 이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 할게요. 소비되어 왔습니다. 자, by 앞에 소가로 ages 닫고 particularly 앞에 소가로 끝에다 닫을게요. 모든 연령의 관중, 특히 상업 시네마, 상업 영화에서.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 벗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제문을 반전시켰어요. 어린이 영화가 어린이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소비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만들면 주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considerable crossover 끊고 considerable에다가 어휘 포인트. 이거 뜻이 뭐니 교현이? 상당한 상당한이고 얘랑 대립상으로 나오는 단어가 considerate죠. 자 얘는 무슨 뜻이야? 배려 깊은, 배려심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아는 친구들은 안 적어도 돼요. 포인트만 형광펜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크로스오버는 넘나듦 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교차란 뜻도 있고요. 이러한 상당한 교차는 상당한 넘나듦은 인앞의 소가로 그다음 피엄스타 민준이 필기하라니까. 자 관중의 컴포지션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준영의 컴포지션 무슨 뜻? 준영이라고 쓸 뻔했네. 작곡이란 뜻도 있고요. 대표 뜻은 구성으로 외울게요. 구성, 작곡 혹은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구도란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어린이 영화의 구성을 관중 구성에 있어서의 상당한 넘나듦. 자 패러프레이즈 한번 해볼까? 대야 이게 무슨 말이니? 어린이 영화에서 관중 구성에 넘나듦이 있다. 어린이 영화를 어른들도 소비한다라는 거죠. 뽀로로를 엄마 아빠도 가서 보잖아요. 자 그래서 can be shown에서 끊고 be shown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B랑 WN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보여졌습니다. by the fact 앞뒤 소가로 사실에 의해 대답해 배가로 그리고 끝에다 닫을게요. 일단 어디서 끊어야 될지 보이지가 않으면 맨 끝에다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 대세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고 동격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저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건데 컴마 앞뒤서 2007년에 11 Danish Children's and Youth Films에서 끊고 Attracted 끊고 그다음 Admission에서 끊어주세요. 자 동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팩트의 내용을 설명하고요. 자 11개의 덴마크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영화가 Attracted가 V로 쓰였습니다. 자 주어의 핵은 S-films, Attracted가 V-입니다. 59%의 관중의 입장, 어드미션은 입장이라는 뜻의 단어이고요. 허가라는 뜻도 있지만 입장의 뜻도 있고요. 2014년에는 앞뒤 소가로
독일 영화가 컴프라이즈. 자, 엄청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어퍼 포인트. 별표하세요. 자, 얘가 뭐뭐를 구성하다인데, 자, 어법 대립상 우리 이제 이 정도면 나와야죠. 어떤 단어랑 대립상일까요? 비컴프라이즈드. 그거는 그죠. be comprised of를 쓰게 되면 수동태가 되는 거라서 얘랑 똑같은 거고, 보통 얘를 대립상으로 제시할 때는 consist of죠. 구성하다리고 하면 이것만 생각하면 돼. 어법 문제에 거의 요거가 나오거든요. 얘의 특징은 뭐야? 일형식이죠. 수동불가죠. 일형식이라서 수동불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니들은 이런 걸 안 된다니까? 네. 이상하게 뭐 투부정사 이거 내고 투부정사만 보기 중에 막 3개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독일 영화들은 구성했다. 7개를 문장 끊어주세요. 상위 20개 영화에서. 자, 내셔널 박스 오피스는 국내 박스 오피스죠. 자, 그래서 동격의 대절 안에 이 and를 기준으로 2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건데, 구체적인 예시거든요. 이거 실전 모의고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구체적 예시가 나왔으면 앞문장에서 주제 정리하라고 했는데 주제는 뭘까요? 대의가 말해보죠. 어린이 영화를 다양한 모든 연령층이 소비한다는 거고요. 자, 이 예시 역시 주제문을 설명해야 되니까 예시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청소년 영화인데 전체 극장 입장객의 59%였고, 다시 11개의 덴마크 청소년 영화였는데 극장 입장객 전체 중에 59%가 왔대요. 그리고 독일의 어린이 영화도 상위 20개 중에 7개를 차지했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어린이 영화를 전 연령층이 소비한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페너미넌 끊고, 자, correspond with 끊고, 자, 이때 SV 표시한 다음에 correspond는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은준이 이거 무슨 뜻이니? 원래는 편지를 주고받다, 서신 왕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치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이 다이어드는 반드시 여러 뜻을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현상이 일치합니다. 특히 페너미넌은 라틴어 계열인데 S에다가 동일하며 어법 포인트. 자, 주어가 단수, 복수, 페너미 논이니까 단수 주어라서 반드시 S를 붙여야 돼요. 그럼 복수 형태는 뭐니? 라틴어 복수는 다 A로 끝난다고 했죠. 페너미 나로 끝나면은 복수가 되고, 이렇게 ON이나 OM 같은 걸로 끝나면 단수라서 S를 붙여요. 이 현상은 일치합니다. 어 앞에 소가로 열고, 네, 끝에다 닫을게요. 그리고 어법 포인트는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 여기다가 어휘 포인트, 어법 포인트 해주세요. 그리고 어휘 포인트로 embrace에다가 빗줄 걷고요. 자, 얘는 명사로 쓰였는데 포용이란 뜻입니다.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쓰일 수 있어요. 더 넓은 국제적 포용이 있었대요. 무엇에 대해? What. What은 의주 동의 어순으로 것을 뜻하죠. 것. 의주 동입니다. 자, What is seemingly children's culture에서 끊고요. 겉보기에는 어린이 영화인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중요한 단어죠. seemingly. 자, 이 교연이 seemingly가 들어가면 실제로는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겉보기에는 어린이 문화인 것이 의미하는 건 뭐야? 실제로는 모두의 문화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준영이 해석해 보죠. 자, this phenomenon. 이 현상은 일치합니다. 더 넓은 국제적 포용과 일치합니다. 무엇에 대해? 겉보기엔 어린이 문화인 것, 어린이 영화인 것이죠. 자, 어몽 앞에 소가로 열고, 그리고 끝에 닫고요. 다양한 연령대의 관중들 사이에서. 자, 이건 뭐 나올 것이 없네요. 자, the old prejudice에서 끊고, 자, prejudic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오래된 편견은 대답해 대가로. 편견은 실제 진실이 아닌 반대 진술이겠죠. 주제문에 반대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where에서 닫고요. 컴마가 나왔으니까 이 separate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에 is not 앞에서 닫아주세요. 자, S는 prejudice고 동사는 is not supported입니다. upper 포인트는 is not supported 위주로. 그다음 separate도 upper 포인트 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어휘 포인트 중심. 자, 여기 분사 구문이겠죠. 뭐뭐 하면서라고 적어주시고요. 이게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도 되기 때문에 형용사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오래된 편견은, 자, 이 대은 동격이 되겠죠. 동격이라고 적고, 어린아이들의 영화가, 자, 또 다른 영역이다. 자, 이 문장의 의미 말해볼게요. 자, 여기는 창현이 어린이 영화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린이 영화가 어린이들만 보는 것이다를 의미해요.
또 다른 영역이다라고 표현한 거는 밑줄 친구 의미 나올 수 있겠죠. 어린이 영화가 또 다른 어떠한 영역이다라는 편견, 즉 잘못된 주제의 반대 진술이 나온 거고, 이것은 자, separation 형용사로 분리된이란 뜻인데 분사구문으로 사용이 되었죠. 분리되면서, 그리고 영원히 subordinate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 하위이란 뜻이 하위의 혹은 종속된이란 뜻입니다. 영원히 종속되면서 혹은 영원히 분리되면서 더 합법적인 어른 영화랑, 자, 대비 개념이 나왔죠. 대립 개념. more legitimat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줄게. more legitimate. 더 합법적인라는 의미는 모르겠어요. 전 연령을 의미하는 대용어가 되겠죠. 이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의미를, 맥락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맥락상의 의미입니다. 더 합법적인 어른을 위한 영화들, 그리고 이것들의 하위에 속하고 분리되면서 또 다른 영역을 구성한다라는 편견은, 자, is not supported, 지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by 앞에 소가로 consumption 닿고요. 소비의 현실과는, 즉 현실은 이 진술을 지지해 줄 수 없다라는 거니까 이 진술이 거짓 진술임을 의미하는 거고, 자, 마지막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어린이 영화는 is at the heart, 심장에 놓여있다, 중심에 놓여있다. 자, contemporary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 얘는 현대의, 동시대의란 뜻입니다. 자, 현대 문화, 대중문화의 중심에 놓여있습니다. 대중문화가 의미하는 건 전 연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플로우 차트 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볼게요. 전 넘어가겠습니다. 쉬우니까 한국은 설마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 스텝 3의 이 시멘팅률이 중요한 겁니다. 의미 단위 해석 연습하세요. 이렇게 덩어리로 해석한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 앞에서부터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해석해 나가야 돼요. 자, 다음 어법 보겠습니다. 자, 어법은 첫 번째 is와 I 대결입니다. 준영이 정답은 is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여기 하나 포인트 잡아주세요. 이니치 대 위치 대결 나올 수 있겠죠. 뒷문장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자, 여기 투부정사가 나왔거든요. 이거 여러분 거 아니지? 이상한데요? 좀 이따 다시 만들게요. 오케이. 다시 만들겠습니다. 필기 옮겨 적으세요. 다음 거 다시 드릴게요. 이름까지 수정해서. 복사가 잘못됐네요. 오케이. 아유, 미안합니다. 그래도 어디는 맞아요. 미안합니다. 자, 실수가 있었네요. 아, 오늘만 해도 15지문치 만들었어.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자, 긴장을 하라는. 맞아요. 이제 앞으로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한부 전진을 위한 한부 구함구는 정확했을까? 그대로 오는 거 같지. 어? 두보 전진을 위한 한부 호텔. 당황스럽네. 자, 이거 빈칸에 이게 정말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느꼈듯이 다시 옛날 방식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이거를 해야 돼요. 이것만 계속 돌릴 겁니다. 이거 하면 그냥 보면 다 암기야. 교과서까지 포함해서. 자, 다음 넘어갈게요. We must exclude 이거 했고, 서술형도 정말 최소한으로 찝어 드릴 테니까 이것은 당연히 배열할 수 있어야겠고요. 한글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한글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유관어 단합장까지 하면서 옆에 있는 단어들로 어휘력까지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보기 싸움이기 때문에 보기 단어들은 요거 좀 인줄이 똑바로 앉아서 공부해야지. 근데 서술형이 약간 갑자기 쓸데없는 게 좀. 맞아. 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어법이 다른데요. 예? 이거 대박이었는데. 모든 어법이 달라요. 제가 이 지문만 그런 게 아니라. 엑셀 파일이 구함고로 태기 설정돼 있었네. 역시 구함구 담당님. 그냥 나는 구함구 가야겠다. 자,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다시 프린트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 다시 만들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필기 옮겨 적으면서 복습하는 과정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내일 데이가 와서 프린트를 받아가서 애들한테 나눠주면 되겠다. 집이 가까우니까. 어디 가까워? 학교에서 직관들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대로 해요. 어법은 안. 어법은 오늘 안 하고 한 번에 할게요. 오늘 남아서 네. 받아보면 아, 그래도 되겠다. 금방 만드니까 얼마 걸리는데? 한 20분 안에 될 것 같은데. 너가 그냥 기다릴 거야? 새 거로 다시 줄게. 그러면 다 나 맞춰서 가- 내일 아침에 우리한테 가져.
그럼 제일 남는 가위바위보에서 한 그럼- 명만 그럼 남아. 되겠네. 그래, 한 명만 나와. 한 그냥 명만 성적 남아. 제일 낮은 애가 하자. 그건 싫고. 그건 안 되지. 자살골을 대기가 자 다음 조용히 하시고. 그러니까 자 볼게요. 다음 지문 일단 지문 다 끝낼게요 여러분들. 예. 자 분석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비토빈 쌤 이거 비토빈. 쌤이 네. 영어 쌤이 이거 중요하대요. 누가? 혜진이가? 쌤이요. 비토빈? 저희 반 담임 쌤이요. 뭐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이 전체 지문 어려우니까 한 번씩 더 보라고 하셨어요.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니 왜 진짜로?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뒤에서? 자 조용히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라도 다 줘야 돼.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말 안 해주잖아. 선생님들이 말을 안 해주세요. 말해줬잖아 저기서. 얼마나 고마워. 어려워서 저런 거 말해줘. 완벽하게 이해하는 자 드라이브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자 얘가 운전이란 뜻도 있지만 욕구 또는 동기란 뜻도 있습니다. 다 외우세요. 욕구나 동기. inner drive라고 하면 내면의 욕구란 뜻이 되고, 자 비토벤의 자 드라이브는 욕구는 혹은 동기는 to 앞에 대괄호 열고 novel에서 닫고요. 어휘 포인트는 나블입니다. 자 띵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 꾸미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이거 무슨 뜻이야? 소설 아니고 새로운이죠. 대용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reflection에다가 어휘 포인트. 이건 뜻이 성찰 또는 반성 또는 반영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막 반성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뭔가 반사체 또는 반영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영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야? 반사된 그림자를 뜻하죠. 자, 우리 state of curiosity 끊고요. curiosity에다가 어휘 포인트.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이다. 주제문이에요. 베토벤은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었다? 호기심 덕분에 만들었다. 자, brains, experience, reward 끊어주세요. 그리고 자, 센서 리워드에다가 어휘 포인트. 우리의 뇌가 경험합니다. 보상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왼 앞에 소가로 열고 something new 닫고요. in 앞에 소가로 열고 uncertain 닫고 어휘 포인트는 new랑 uncertain이에요. 너무 빠르면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의 뇌가 보상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 뭔가 불확실한 것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such as 닫고 소가로 열고 praise 닫고 대답해 대괄호 끝에 닫을게요. 자, 예를 들면 악보죠. 뮤지컬 프레이즈는 콜로케이션을 한 단어로 외울게요. 얘는 악보예요, 악보. 원래는 악절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긴 한데 프레이즈가 구절을 뜻하니까 악보라고 번역하면 되고요.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그리고 뒷문장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끝내려면 능동이 돼야 되겠죠. 어퍼 포인트는 have never played or heard. 여기 완전히 밑줄 긋고 능동주의라고 적겠습니다. 빈 PP가 되면 안 돼요. 불완전하게 끝내야 되니까. 자, 이 문장 대의 해석해 보겠습니다. Our brains, 우리의 뇌가 경험합니다. 보상감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 탐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악보와 같은 악절과 같은 어떤 악보? 우리가 연주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던 악보. 자, 두 번째 문장 예시 나왔죠. 항상 생각을 하면서 독해를 해야 된다고 했지. 병원이 예시가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했어? 앞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했죠. 이게 주제문. 베토벤은 새로운 것을 호기심 덕분에 만들 수 있었다. 알겠죠? 충분히 정신 차리고. 자, 따라하지 말고. 자, 그다음 왼 앞에 소가를 열고. 그다음에 컴마 닫고. 자, curiosity, lead to 끊고요. 자, 유민준이 lead to 무슨 뜻? 어휘 포인트. 뭐로? 이끌다 아니라고 했지? 이어지다예요. 이어지다. 우리 호기심이 뭔가 새로운 것으로 이어질 때 resulting reward 끊고 bring 끊고 us 끊으세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 upper 포인트예요. bring에다가 사형식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사형식이니까 사람 사물 나오죠. 근데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준영아, 사람 사물일 때는 사형식일 때 안정적인 구조인데 혹시라도 사물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람 앞에 전치사를 붙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럼 삼형식으로 바꿔봐. brings a sense of pleasure to u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upper 포인트로 여기 뒤에 밑줄을 긋고 a sense of pleasure to us라고 적어주세요. 이런 구조로도 바꿨을 수 있을 거고 또 pleasure에다가 어휘 포인트. 뒤에 필기 하나도 안 하는 거 맞아요, 규현이? 어? 필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다 알아서 안 하는 거지. 코 푸는 게 더 중요해서. 오케이. 자, 더 중요하죠. 자, 언어로프에다가 어버 포인트 하세요. 얘는 무슨 뜻이야?
규현이 많으니. 근데 아는 건 안 해도 돼. 네. 너는 왜 형광펜 색깔을 마음대로 바꿔? 예? 왜 노란 맞구나. 자, investigator에서 끊고 modeled에서 끊고요. upper point는 how부터 끝에까지고 의, 주, 동. 서술형 내기 좋죠. 수많은 investigator는 조사자들 혹은 연구자들이고요. 마들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한데 어휘 포인트 할게요. 얘가 본을 따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로는 모델링 하다라고 번역돼 있죠. 본을 따는 게 무슨 의미니? 이거는 미대하는 애를 알겠다. 표본 따는 거예요. 표본 따. 똑같이 만들려고 어떤 표본을 만들어내는 걸 마들링이라고 하죠. 수많은 조사자들이 본을 땄습니다. 모델링했습니다. 무엇에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주는지 작곡에. 아까 컴포지션 나왔는데 어휘 포인트 하고요. 아까 뜻 여러 개 말해줬거든. 작곡도 여기선 작곡이 있고 또 무슨 뜻 있다고 했어? 구성 또 구도. 구도도 외우세요. 사진술 얘기 나올 때는 구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 in the case of 베토벤에서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요. 자, 베토벤의 사례에서 컴퓨터 마를링은 S 표시. 자, 이거 두 개 갑자기 좀 상충되는 개념이 나왔거든. 베토벤은 어느 나라가 아니라 어느 시대 사람이야. 예전 그래, 옛날 사람이야. 컴퓨터는 근데 3세기. 3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원래 안 어울리잖아. 온 13세기까지가 거기는 중세고 중세는 4세기구나. 미안. 근데 자, 다시 베토벤의 사례에서 컴퓨터 마들링은 포커스드 온에서 끊을게 집중했습니다. V 표시. 32 피아노 소나타스에서 끊어주세요. 자, 소나타가 상징하는 게 뭘까? 주제문 이미 나왔기 때문에. 호기심 호기심 아니에요. 32개의 작곡가. 아니 모델링. 이거는 대리버예요. 얘는 호기심의 반대니까 상식으로 가요. 기존의 룰대로 작곡하는 게 소나타거든요. 기존의 형식과 기존의 어떤 패턴 것들 그대로 활용해야 되고 규칙을 따라야 되는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악곡 형식이기 때문에 얘는 호기심과 대리버로 보여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베토벤 거를 이제 베토벤의 사례를 조사해봤더니 소나타를 따르고 있을 때 소나타에 집중돼 있었대. 그럼 이 사람은 창의력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 없었던 것처럼 보이죠. written 앞에 대괄호 열고요. 그 다음에 30 요거 여러분 대괄호 다시 한번 여기 포커스 온에다가 대괄호 표시해주세요. V는 여기 지워주세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소나타스에서 대괄호 닫아주세요. 아니, 크게 지울 거 없어. 이거밖에 없어. 자, 그다음에 13에서 닫고요. 여기가 V예요. 그리고 리빌드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고, 그리고 컴퓨터 마들링도 어퍼 포인트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됐죠? 다시 볼게요. 베토벤의 사례를 보니까 컴퓨터 모델링을 해봤더니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다는 얘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집중되어 있던 모델링들이에요. ED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자, 형용사로 앞에 있는 마를링을 꾸미고 있습니다.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조사해봤대요. 13살 이후에 쓰여졌다. 즉 13살 이후면 어떤 시기야? 청소년 이후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나이가 들어서까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배우기 이전과 배우기 이후로 나눈다면 뭔가 여러 가지 형식들을 배우고 룰들을 배우고 이론들을 배웠을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의미하는 게 뭘 것 같아? 13살 이후가 의미하는 호기심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쵸? 왜냐면 규칙 같은 걸 배우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이때 쓰여졌었던 소나타들을 집중되어 있는 컴퓨터 모델링을 봤더니 드러냈대요. 대세서 끊어주시고요. 봐봐, 결국은 패턴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뮤지컬 패턴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얘가 의미하는 게 상식인 거지. 됐나요? 패턴을 어휘 문제로 바꿀 수 있겠죠. 패턴 대신에 창의력으로 바꾸면 오답이 돼요. 알겠어? 파운드 앞에 대괄호 열고요. 그리고 여기 S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뮤직에서 닫고요. V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문이 맨 앞에 있었던 거 기억나지? 주제문이 맨 앞에 제시되는 문제 특징이 뒤로 갈수록 너무 헷갈려서 못 풀어요. 확실하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디크리즈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줄어들었다. 자, 그래서 베토벤의 13살 이후의 작곡들을 쭉 검색해 봤더니 음악 패턴이 감소했대요. 나중에 소나타에서는 감소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later에다가 어휘 포인트 주십시오. 처음에는 13살 이후에 이론을 배우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할 테니까 패턴들이 많이 증가했겠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패턴이 줄어들었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창의력이, 호기심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나이가 들면서 호기심이 늘어난 케이스지. 베토벤 말.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인 거고. 아 원래 다른 사람들은 멍청한 거고. 네. 그래서 베토벤은 초기에는 패턴들을 배웠을 때는 학교에서 이론을 배웠을 때는 패턴들을 많이 썼다가 나이가 들수록 나중 소나타가 되니까 패턴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겠죠. 일반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와일 앞에 소가로 열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이 문제 되게. 저 와일 앞에 소가로 끝에 닫고 또 앞으로다가 어휘 포인트. 새로운 패턴들은 컴마는 무조건 날리라고 했죠. 앞뒤 소가로. 이런 거 안 보는 게 더 나아요. 실전에서는. 새로운 패턴은 증가해야겠죠. increase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선생님이 이거 중요시 여기었던 이유가 어휘 문제 낼 것 같아요. 어휘 문제 내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increase, decrease, 반의고도 되게 많기 때문에. 자, 패턴을 포함해서 대답의 대괄호 열고요. 그 다음 끝에다가 소나타에다 닫아주시고 유니크에다가 어휘 포인트. 특정한 소나타에 대해 독특했었던 패턴을 포함하여.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자, 이 문제 이해했나요? 이 문장? 네. 베토벤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 나와도 어렵겠다. 베토벤은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이 감소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베토벤은 13살 이후에 계속해서 호기심이 증가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패턴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패턴이 없어지는 거겠죠. 계속해서 증가했다가 아니야. 나중 소나타에서 감소했다라는 건 처음 소나타에선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자, in other words가 나왔네요.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요. 어휘 포인트도 해주십시오. 자, 접속사 문제를 또 이번에 반전으로 또 낼 수도 있으니까 접속사 나올 때마다 앞뒤 흐름 정리해 두시고요. 다시 말하자면 정리해주네요. 베토벤의 음악은 become less predictable 끊고 어휘 포인트는 less까지 포함해서 밑줄 그으세요. 덜 예측 가능했습니다. over time 앞으로 이쪽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 말해보자. 베토벤의 음악은 시간이 흐르면서 덜 예측 가능해졌다. 이게 뭔 말이니? 호기심이 늘어서 창의적인, 그쵸, 기존의 음악 패턴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as 앞에 소가로 열고 끝을 닫고요. 그의 호기심이 drove 끊고 그 다음 new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새로운 음악적 개념들의 탐색을 이끌었기 때문에. 다음 curiosity는 강력한 드라이버, 원동력이다. 인간의 창의력의 마지막에 주제문으로 다시 한번 끝나네요. 됐죠?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다 잘못됐어요. 자, 세 번째 질문. 근데 이거 수업이 빨리 끝날 테니까 수업 시간 안에 만들 수가 있겠네. 네. 그러네. 어법 수업을 안 하니까 지금 10시 안에 무조건 수업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죠. 어법은 금방 하니까. 자, 테크놀로지스트 끊고요. 인쇄도 다시 해줄게. hours on the outlook에서 끊고. 자, 이거 다음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quantifiabl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이게 정량화 가능한 이란 뜻인데, 자, 이거 한번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과학 지문에서 정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과학 지문이 아니어도 돼요. 정량이 나오면 뭘 떠올리라고 해요? 기억 안 나? 과학이. 이건 과학의 특성이에요. 이 정량이라는 게 뭐냐면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걸 뜻하거든요. 그럼 정량의 반대는 뭐니? 정성이라고 하거든요. 정성. 마음으로 평가하는 걸 정성평가, 양으로 수치로 평가하는 걸 정량평가라고 하잖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정량이라는 건 과학을 의미하고 수치를 의미하고 측정을 의미해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올 거예요. 빨리 안 적어. 빨리 적어. 미안. 자, 과학자들은, 기술자들은 항상 탐색했습니다. lookout은 탐색이란 뜻이고요. 자, 어디를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죠. metric. 중요 단어입니다. quantifiable.
퀀티티의 데리버가 퀄리티예요. 질. 양과 질이 데리버 할 수 있고요. 대립이 될 수 있고요. 측정 가능한 투입은 입력은 S 표시, 투어 말을 앞뒤 소가로 I에다가 V 표시하세요. 그들의 생명선입니다. 혹은 생명의 피와 같습니다. 여기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과학자들에게는 측정 혹은 측정에 입력한 측정 값들은 당연히 생명이 되겠죠. 과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측정 가능한 수치가. And like 이 퀄리티가 quantity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죠? qualityable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없기도 하고 정량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대용어 한번 찾아볼까? 정량화 가능하다는 거 뭘까? 수치화할 수 있으니까 numerable, 숫자와 관련된 이런 단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과학적인 scientific도 괜찮아요. 과학적인. assess 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용어들 찾아보면 scientific 좀 쉬운 단어를 준다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도 틀리지 않아. 이런 거는 정말 동의어라서 같은 게 아니라 맥락상 유의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과학적인. 자, 다시. 어펙티브가 반이에요. 그렇죠. 정서적인. 그렇죠. 오, 이런 어려운 단어를 알고 있네. 어떤 거요? affective. 무슨 뜻이야? 정서적. 그렇죠. 정서적. 요번에 나왔지 않나? 아, 그래? 나왔어. 아, 그렇군요. 깜짝 놀랐네. 자, 앞뒤 소가로. 왜? 재밌다. 측정 가능한 투입은 그들의 생명선이고 사회과학자 나왔는데 자 이거 약간 함정처럼 보이거든요. 사회과학은 진짜 어떤 학문이 대표적인지 아니? 사연. 아니 사회문화가 아니라 사회과학. 이게 어떤 지구과학. 문제야? 경제. 본 지구과학은 과학이잖아. 그렇죠. 경제. 거의 또 아는 거 다 말해. 정치. 정치. 또 법. 맞아요. 또 세계지. 그건 아니야. 법. 또 한국사. 아니야. 도덕. 아니야. 자 법 그리고 세균. 아니라고. 자 윤리사상. 경제, 정치, 법, 심리 이런 게 사회과학이거든요. 아. 혹은 인구학 같은 것도. 얘네들의 특징이 뭐니? 수치화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어우 똑똑해라. 감사합니다. 근데 법을 수치할 수 있어요. 정치도 정치공학이라고 계산해서 해. 법은 네? 수치화를 어떻게 해요? 법도 수치로 하잖아. 네, 계산을 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공식이 있으면은 다 사회과학이라고 불러요. 수치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인문학이면서 동시에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이 과학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계산을 할 수 있고 공식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그 반은 산수를 배워요, 얘네들은. 커리큘럼의 반은. 특히 경제 같은 경우는. 진짜 싫다. 경제 진짜 쉽긴 하다. 다시 측정 가능한 입력값들이 그들의 생명선이고 사회과학자들과 같이 기술자들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dentify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얘는 확인하다, 동일시하다의 뜻이죠. 자, 구체적인 자 이때 concret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역시 맥락을 가르는 중요 단어입니다. 자, 준영이 concrete가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로? 단단한이라는 뜻도 있긴 한데 구체적인이라는 뜻이 있어. 구체적. 그럼 구체적인이 만약에 어휘 문제 밑줄이 있다면 제가 반의어 구도 형성해서 풀라고 했잖아요. 구체의 반대는 뭐야? 모호한. 모호한. 영어로 ambiguous. obscure도 있고요. 또 obsolete. 아, obsolete. 구식이. 그렇죠. 구식이 보면 ambiguous. ambiguous. 그렇죠. 또 추상적인 abstract도 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 돼. 즉 proxy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프록시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프록시는 지금 단어를 정의해줬으니까 그냥 프록시라고 번역하면 돼요. 이렇게 따옴표로 메타어처럼 찍혀 있으면 번역하지 마세요. 그냥 프록시라고 번역합니다. 즉 프록시를 확인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화폐의 소가로 끝에 닫고의 진척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assess는 평가하다죠. 자, this need, S 표시. 이러한 필요성은 호화폐의 소가로 프럭시스 닫고 V 표시, 프로디스스 끊고 바이어스에서 끊으세요. 바이어스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여기 창현이 무슨 뜻이니? 아, 또 창현이라고 긁어냈네. 네. 편향이죠. 편견 또는 편향. 자, 이러한 측정 가능한 프록시는 편향을 만듭니다. 라고 했는데 민준이 편향은 플러스 개념일까요? 마이너스 개념일까요? 그렇죠. 이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주제문을 여기서 좀 확장시켜 볼게요. 과학자들은 측정을 선호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편향돼 버리는 거죠. 측정 가능한 거는 편향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최종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
그래서 측정 가능한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다 대용어들입니다. 이런 프록스에 대한 욕구가 필요가 만들어냅니다. 편향을 toward 앞에 소가로 things 닫고 대답해 대거로 quantify에서 닫고 easy랑 quantify까지 쭉 밑줄 줄게요. 어휘 포인트입니다.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러기 쉬운 것들만 하게 된다. 자, 정확히 구체적으로 과학자들이 어떤 편향을 가지냐면 측정할 수 있고 정량화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예를 들면 인간의 심리, 이거는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 측정할 수 없는 게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우정, 사랑 이런 거 아무도 안 하죠, 과학자들. 그치? 돈이 안 되거든요. 측정 가능하지 않거든. 입력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측정값, 결과값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추상적인 건 안 해요. 자, 버세모. 자, 이렇게 과학자들의 편견이 나왔는데 삽입이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이런 건 진짜 기초 문제들이죠. 하지만 단순한 측정 기준은 can take us 끊고 이때 simple metric은 의미가 뭘까요? 편향된 기준이에요. 측정 가능한 것만 의미하기 때문에 simple이 의미하는 건 quantifiable이죠. 자, simple도 역시 대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정 기능 가능한 기준들이 우리를 데려갑니다. further away에서 further away다 어휘 포인트. 여기도 어렵게 내자면 여기를 낼 수 있겠네요. 우리를 멀리 데려갑니다라는 건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플러스 개념에서 멀어질까요? 마이너스 개념에서 멀어질까요? 마이너스에서. 그렇죠. 플러스에서 멀어지겠죠? 여기다가 중요한 목표에서 멀어지는 게 마이너스 개념이죠. 측정 가능한 것만 하면 중요한 거에서 멀어져 보여라고 지금 벗이 나왔잖아. 역설이잖아. 여기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멀어집니다. 중요한 것에서 we really care about 앞뒤 대가로 표시하고 여기는 upper 포인트 할게요. about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자, 왜 반드시 들어가야 될까? 여기 주어니? 예. 왜 여기 about이 무조건 있어야 돼? 저 불안전. 그렇죠. 관계대명사 이 수식 문장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려면 여기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편향된 단순한 정량화 가능한 측정 기준은 우리를 멀리 데려갑니다. 중요한 거에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컴마 위치거든요. 컴마가 가려졌으니까 따로 쓸게요. 컴마 위치 앞에 소가로 그래프 끝에다가 đặt겠습니다. 컴마 위치에다가 어퍼 포인트. 그리고 그것은 요구합니다. 복잡한 측정을 또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to reduce 생산하게 제거하는데 줄이는데 어떠한 기준치까지. 자, 이때 reduc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이거 reduce는 축소하다 줄이다의 뜻도 있지만요, 한정하다, 범위를 좁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한정하다로 적어주세요. 자, 단어의 뜻을 1차원적으로 첫 번째 뜻만 내면 큰일 납니다. 자, 하지만 단순한 측정 기준은 우리를 멀리 데려갑니다. 중요한 목표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요구합니다.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할 수 있죠. 자, 이때 위치의 선행사 찾아보자. 병원이 위치가 꾸밀 대상이 뭐야? 여기까지 가야죠. 알겠어요? 중요한 목표니까 얘 플러스 개념을 수식해서 뒤에도 플러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복잡한 측정 기준 역시 대리버가 나오죠. complicate에다가 어휘 포인트. 뭐 적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복잡한 측정 기준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은준이 그러면? 정량할 수 그렇죠. 정량화할 수 없는 또는 정성의 혹은 감정의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또는 매우 어려운. 여기서도 부정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플러스 개념이죠. 어렵거나 복잡하다. 혹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것도 역시 플러스 개념으로 봐야 되는 단어이죠. 어떠한 단순한 여기서도 any measure라고 했는데 어떠한이라고 어떠한 단순한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개념이죠. 어렵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제문 정리 못하면 그냥 헤맬 수밖에 없는 문장들이죠. 특히나 어휘 문제가 된다면요. 자, and 다음에 when 앞에 소가를 열고 proxy 닫아주세요. 역시 어휘 포인트가 될 건데, 자, imperfect와 bad는 마이너스 단어거든요. 자, 우리가 불완전한 나쁜 proxy를 가질 때, 자, 역시 뒤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마이너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쉽게 fall, 떨어져 버립니다. 속하게 됩니다. under 앞에 소가로 illusion 닫고 illusion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fall은 속하다라고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다의 뜻도 있어요. illusion은 착시죠. 자, they 착시 플러스 개념이래 마이너스 개념?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가짜 현실이거든요. 가짜 현실이 좋을 순 없는 거죠. 우리를 혼란을 주는 거니까. 자, 착시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get에서 자, 여기 동격이고요. get에다가 업법 포인트를 씁니다. 네, 사람이 대신 드시오. 네, 잠시만요. 아이. 자, 우리가 불완전한 나쁜 프록시를 가지게 되면 여기는 설상가상으로 같은 접속부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 나왔어요. 여기가 문제점 1이야, 1.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측정 가능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중요한 목표. 그죠, 중요한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점이 여기 나오거든요. 엔드 문장. 두 번째 단점은 뭐야? 만약에 혹시라도 프록시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역시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게 두 번째 단점이에요. 우리가 쉽게 착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착시죠. 좋은, 자, 여기서 good end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end가 명사로 쓰이면 목표란 뜻이 있습니다. 이거 끝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목표를 위해서 해결 중이다라는 착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없이 자, genuine에다가 어휘 포인트고요. 진짜 진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면서 가치는 해결책에 그렇죠? 자, 이 문장은 준영이 해석해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한 또 나쁜 프록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빠진다. 착시에 어떤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는 착시. 좋은 목표를 위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착시. 뭐 없이 실제로는 진보를 갖지 못한 채로 가치 있는 해결 체계. 이때 월시에다가 어퍼 포인트를 중첩해 주시고요. 설마 이런 문제가 영등포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월띠도 형용사고 월뜨도 형용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월띠만 쓸 수 있어요. 월뜨는 월뜨 ing 들어봤지? 이런 구조로만 쓰는 형용사. 알겠어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라서 네, 뜻이 완전히 달라지면 이걸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The problem of praxis에서 끊고 자, 주어죠. result in에서 끊고 result in에다가 upper point. 이거 뜻이 뭐니? 뭐뭐의 결과가 그죠, 이어지다, 결과가 되다라고 뒤에 결과가 나와요. 자, 프록시의 문제는 결국은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의미상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upper point 할게요. technologist, substituting. 여기가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적어주세요. 자, 프록시의 문제는 결과가 됩니다.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뭐 하는 것? 대체하는 것이죠. 자, 여기 제가 강조 많이 했던 거 나왔어요, 드디어. 자, 이거 적어주세요. substitute랑 for에다가 upper 포인트를 하고 자, 이거 위에다 필기하겠습니다. substitute A for B. 나라면 문법 문제나 어휘 문제 이거 낼 것 같은데. 자, substitute A for B. 여기다 어휘 포인트 중첩해주세요. 얘 무슨 뜻이니? 말해봐. 표현이 말해봐. 이거 한 몇 번 다뤘었거든요. A를 B로 대체하는. 아니에요. B를 아, B를 A로 A로 대체하다. 이거 되게 헷갈리는 게 누구랑 똑같냐면요. replace B A with B. B with A. 물론 제가 substitute를 먼저 써버려서 지금 뭔가 좀 꼬이긴 했는데 이렇게 똑같아요. 앞뒤가 바뀌어요. 자, 그럼 substitute는 A가 새로 등장하는 애니 아니면 대체해서 사라지는 애니? A가 새로 나타나는 걸까? A가 사라지는 걸까? A가 새로 나타나는 A가 새로 심빙해, 심빙. B를 위해서 A를 밑에다 받치는 거예요. 이해니? B를 위해서 B 밑에다가 A를 받쳐놓는 거야. substitute가 밑에다가 받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 안 가?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A가 새거 먼저. 그렇죠, 새 거예요, 새 거. 헌 거. 근데 replace는 반대예요. 그래서 B가 헌 거죠.
위가 새 거죠. 아니 다르잖아. 다르잖아. 얘는 A도 세고 다르잖아. 위치가 다르시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의미가 다르시다 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 그쵸? 아, 위치가 달라. 자, A, B가 똑같이 온다고 간주했을 때 똑같은 명사라고 전제했을 때 위치가 달라져요. 에즈웰에즈랑 비슷하죠. 나돈니 A 벌돌스 B. 이해했나요 이거? 네. 만약에 제가 여기를 replacing으로 고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럼 이 문장 해석해보자. 민준이. The problem praxis. 혹시의 문제는 결과가 됩니다. 자, 동명사 의미상 주어예요. 누구누구가 뭐 하는 것. 기술자들이 대체시키는 결과가 돼요. 빈번하게. 뭐를 뭐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측정 가능한 거 그렇게 가면 틀리죠. 뒤에부터 가야 돼.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한다는데, 와, 이거 아마 처음에 주제문 못 잡았잖아요. 이거 못 풀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한다.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겠네요. 왜냐면 측정 가능 의미 있는 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거든요. 근데 측정 가능한 건 편견에 사로잡힌 편향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개념이라서 이거 마이너스 개념, 플러스 개념. 즉 플러스 개념을 마이너스 개념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인 거죠. 단점이 되는 거죠. 이거 거의 고등학교 3학년 거 같은데? 수특 같은 수특. 어렵지. 이걸 즉석에서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돼.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 문장. As the saying goes.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요. 속담이 말하듯. 자, 속담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격언 또는 속담이에요. 흔히 말하듯 not every, 서술형 각이죠. Not everything that counts. 앞뒤 대가. 자, count에다가 어휘 포인트 혹은 어법 포인트 둘 다 해주면 좋은데 어휘로 갈게요. 얘는 중요하다 이것이죠. 근데 여기는 셀 수 있다라고. 여기는 중요해요. 중요한 모든 것이 세어질 수 없다. 이때 count는 세다죠. 그리고 BPP는 어법 포인트. 마지막까지도 어렵네요. 의미를 둘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교현이 해석해보자. not이 도어에 붙어 있으니까 부정문으로 해석하거든. 중요한 모든 것이 세어질 수는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없고, 또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에서 대답에 대가로 counted 나고, 이번에도 뒤에도 해석 잘해야 돼요. 셀 수 있다. 이번에도 be counted가 수동태로 쓰이면 다 세다의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또 중요한 중요하지도 건 아니다. 않다. 마지막 문장 함의추론으로 해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측정 방법이 항상 옳지는 옳진 않는데 않다죠. 그렇죠. 맞아요. 셀 수 있다고 해서 측정 가능하다고 해서 혹은 과학적이라고 해서 모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도 많이 존재한다. 알겠습니까? 어렵죠. 자, 플로우 차트는 꼭 보시고요. 혹시라도 지문 이해가 잘 안 가면 저한테 지금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드리면 측정 가능한 것만 기술자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질문하고 끝났나? 하나 더 남았죠? 네. 하나 더. 자, 마지막 거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냥 버리시고 필기만 옮겨 적으면서 복습하세요.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뭐야, 넘어갔네. 그럼 다음 주 단어는 다음 주 단어부터는 단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어 단어장 여러분 개인 공부하시고 저 무조건 이것만 돌릴 거야. 5, 6 단계만. 네, 그냥 달달 암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빡쳤어요. 네, 한데요. 개 빡쳤어. 근데 표제어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시험 볼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시험 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동반어 동반이어는 말고 선택으로 하고 표제어는- 표제어 정도는 아니, 그래도 동반이어 좀할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하기가 좀 이렇게 하자. 별로 없잖아. 어차피 시간 채우면 어차피 칼퇴근할 거면서 뭐 아쉬운 척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건 네. 제안하다 소셜 동반어가 있잖아요. 아, 근데 동반어 저희 하는 이유가 지문 변형 때문에 한 건데 아닌데? 단어 어휘령 늘리라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왜냐면 단어장 안 하면 여러분 내신 안에서만 계속 돌면 실력이 향상이 안 돼. 그리고 무슨 단어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보기에서 뭐가 나올지, 빈칸에서 뭐가 나올지, 요형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는 기본 어휘풀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 시험 예를 들면 지금 여기만 해도 몇 개냐면 12 곱하기
36, 70이 한 개당 100개니까 3,000개야 3,000개 다 합치면. 야 시험할 때마다 3,000개씩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이 사람이 늘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험을 위한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어휘력을 늘리기 위한 거예요. 내신만큼 수능 공부가 되는 게 또 없어. 네, 모든 선순환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미통과를 했다고 해서 막 불이익을 주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대신에 워크북은 안 하면 미통과는 무조건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만 낼게요. 일단 요거 두 개. 워크북에는 이거 계속 누적해서 나갈 거거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계속 누적할 건데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니까 시간이 금방 끝나잖아. 그 금방 끝나는 시간에 이거 하라고요. 개별적으로. 시험을 보실 친구들은 시험을 보시고 못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최대한 외워보시고 표제어라고. 근데 표제어는 솔직히 노양심이야. 왜냐면 본문에 다 있는 단어잖아. 이걸 시험 보는 게 말이 돼? 사실은. 그러니까 네. 전 표제어를 시험 보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나갈 표제어를 시험 보자는 거 아니었어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만 보자는 얘기잖아. 사실은. 근데 요거만 보는 거 솔직히 너무 적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디크리즈, 인플러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나마 어려운 걸 뽑았는데도 이건데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하나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 하기에는 애들이 또 애들을 배려한 거야? 언제 F가 됐냐고? 왜?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시험지를 드리긴 할게요. 근데 이걸 조주님한테 시험 보는 형태로는 안 할 테니까 제출을 하시고 채점 받는 형태로는 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수준별로 좀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대신에 6, 7단계는 다 하세요. 6, 7단계를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해요. 그냥 바로 시험 봐야지. 답 없이. 저 시험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지. 그러면 답 보고 베낄 거면 못하러 이거. 6, 7단계 빡센데? 그래 차라리 동관이어가 해석 없는 선녀였다 생각이 들 거야. 아니, 해석은 동관이요. 주지. 해석 없으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은 그냥 모든 지문을 달달 외우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공부도 될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3단계, 4단계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으로 집에서 주말에 해오면 되는 거고. 아유 은준이 그만 떠들고. 저희 주말에 언제부터 와요? 그건 4주예요 4주. 4주 그래요? 8주. 근데 지금 8주 남았고. 4주 8주. 선생님 저희 기말 아세요? 언제 시작하시죠? 아세요? 언제 시작하는? 언젠데? 7월 중순. 일단 4시 내가 찾아볼게. 7월 1, 2, 3, 4. 그래? 아직 많이 남았네. 근데 저희 그 6월달에 많이 빠지고 왜 빠져? 5월달에도 많이 빠지고. 왜 빠져? 저희 어디 다음 주 목요일은 또 어디 가고 6월달에 휴일도 있고. 목요일은 상관없잖아.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빠진다는 게 아니라 네. 학교 수업이 있어요. 예. 목요일에 아이 그만 조용히 해. 이제 수업해야 돼. 나도. 대학교 여기 수업 30분 동안 남아서 네. 단어 그거 하고 가야 돼 그러면. 빨리 조용히 하세요. 아유 은준이 조용히 하세요. 은준이 조용히 하고 자. 자 민준이 조용히 하고. 자 4번. 자 we are the only species에서 끊으세요. 자 이 지문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유일한 종입니다. 대답해 대괄호이고요. field에서 닫아주세요. 자 season 여기다가 어휘 포인트. 제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 동사로? 시즌이가 그렇죠. 양념하다의 뜻이 있어요. 계절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양념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동사로 쓰면 양념하다가 돼요. 자 우리는 유일한 종입니다. 그 음식에 양념하는. 자 문장 끝났기 때문에 분사구문 나오거든요. 여기서 deliberately altering에서 altering에다가 어휘 포인트, 어퍼 포인트 아이는 동그라미 뭐뭐 하면서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꾸면서 자 with 앞에 소가로 그 다음에 plant with the highly the plant parts에서 앞뒤 소가로 닫고요. 위 앞에 대괄호 열고 spices에서 닫을게요. 그리고 어퍼 포인트는 highly입니다. highly는 뜻이 뭐야? 굉장히죠. 매우. 매우 혹은 굉장히. 자 high랑 달라요. 굉장히 혹은 매우. 자 플레이버가 향인데 혹은 맛을 내다, 향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향이 첨가되어 있는 혹은 굉장히 큰 강한 맛을 지닌 자 이제 플레이버가 맛 또는 향이라서 매우 강한 향이 나는 식물의 부위. 자 이제 part는 부분 또는 부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허브라고 혹은 스파이스라고 부르는 향신료라고 부르는. 자 첫 문장 교연이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유일한 종이다.
그것은 음식에 양념을 하는. 그렇죠. 자, 일단 주절 끝나면 저는 무조건 이걸 주제문으로 잡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뒤에는 그냥 1초 만에 봐. 왜냐면 중요하지 않을 거거든요. 주절이 끝났기 때문에. 인간은 유일하게 양념을 한다. 음식에다가. 끝난 거예요, 이 질문은. 근데 뒤에서 단어들도 되게 어렵고 구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 풀 때는. 인간은 유일하게 양념을 해요. It's quite possible 에서 끊고 possible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데이에서 봅니다. 이거는 꽤 이것은 꽤 가능합니다. 이 뜻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무엇이 우리의 향신료에 대한 입맛이 진화적 뿌리를 갖고 있다. 이때 evolutionary에다가 루트까지 해서 어휘 포인트 해주세요. 진화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건 원시인 때부터 계속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전을 뜻하거든요. 자, 많은 종들이 antibacterial property 끊고 자, antibacterial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이거 항이에요. 항균성. 이게 무슨 뜻이니? 세균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많은 향신료들이 항균성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property는 재산 또는 특성이고요. 사실 common seasonings에다가 S 표시 흔한 양념들 such as 앞에 소가 걸고 오레가노에서 다 드세요. 예를 들면 garlic이나 onion이나 오레가노 같은 흔한 양념은 이리빗에다가 끊고 자 얘는 자 이거 주의하세요 여러분. 약간 영등포구 스타일 이런 거 나오잖아. 인히빗이 무슨 뜻이야? 떼어. 인히빗은 금지하다의 뜻이거든요. 예. 근데 비슷하게 생긴 단어 뭐 있어? Habit. habit. 얘는 무슨 뜻이야? 거주시키다. 이렇게 좀 저금 납치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보면 틀리겠지? 자, 많은 향신료가 항균성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흔한 양념들, 갈릭, 오니언, 그리고 오레가노 같은 것들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게 됩니다. 억제합니다. 거의 모든 박테리엄의 성장. 자, 그래서 박테리엄 다음에 테스티드 앞뒤 대괄호 표시하고요. 어퍼 포인트는 테스티드입니다. 이리 동그라. 자, 검사되는 모든 박테리엄. 그리고 어퍼 포인트 하나 더 잡을게요. every 박테리엄. 자, 박테리아가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죠. 예. 박테리아는 A로 끝나지. 예. 그럼 복수야, 단수야? 쓰죠. 그렇죠, 복수고 every 다음엔 단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박테리 음. 엄을 쓰고요. 박테리아를 쓰면 오답이 됩니다. every 단수예요. 자, 다음. 자, and 그리고 더 cultures에서 끊어주세요. 또 어려운 건 어려운 건 아니구나. 네, 왜냐면 제가 이거 문화라는 뜻도 있지만 과학 용어로 혹시 culture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 배양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균 같은 거 배양하는 거 아, 샬렛 접시라고 하나? 네, 샬롯 접시. 샬롯 접시? 그거를 컬처라고 하잖아. 배양하는 접시를. 몰랐지?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자, and cultures. 그리고 문화는 이게 문화예요. 자, make the heaviest use of spices에서 닿고요. 그리고 컴마랑 대시는 무조건 앞뒤 소가로 come from에다가 V 표시하고 끊어주세요. 자, 모든 문화들은 자, 대신 수식이죠. make 끊고 heaviest use of spices. 자, 여기는 한 번에 3명씩이네요. heaviest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요. 가장 많은이라고 적어줄게요. 무거운이란 뜻도 있지만 정도를 의미할 때는 많은 혹은 강력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향신료를 사용하는 문화는 come from 바로 동사로 가볼까요? 어퍼 포인트. 자, 주어랑 동사 거리가 엄청 멀죠. 엄청 멀면 수일치 문제 나오겠지. 옵니다. 따뜻한 기후에서 와요. 월머에다가 어휘, 그리고 웨어에다가 어퍼. 자, 여기도 상식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따뜻한 문화에서 왜 향신료가 많을까? 부패 방지. 그렇죠. 부패가 방지하는 부패가 왜 일어나죠? 따뜻하면 세균이 좀 그렇죠. 박테리아 때문이겠죠. 그래서 워머가 박테리아와 계속 연결돼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설명이 나오긴 하죠. 웨어 앞에 소가로 끝에 닫고 Bacterial spoilage가 is bigger. 그래서 bigger에다가 어휘 포인트, spoilage에다가 어휘 포인트. spoilage는 부패란 뜻이죠. 세균성 부패가 더 강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곳에서 후보가 잘못 닫았네. 여기서 닫아야죠. 그때는. 다음 in contrast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주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니? 대조적으로 이런 역접의 접속 부사 나오면 무조건 삽입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반대라고 하면 앞에서 따뜻한 기후 나왔거든요. 뒤에는 그렇죠. 가장
가볍게 향신료를 치는 요리들. 자, 이때 퀴진스에다가 S 표시하고 컴마 날리세요. 다음 아에다가 V 표시, 아가 어퍼 포인트. 자, 가장 가볍게 향신료를 치는 요리들은 예를 들면 도즈. 자, 저는 여기도 괜찮은 어퍼 포인트라고 봅니다. 도즈는 비교의 대명사라고 불리거든. 비교의 대명사면 어떤 명사를 받는지 찾아야죠. 어떤 명사 받니 이거? 그죠, 퀴진이라고 있습니다. 퀴진. 복수였기 때문에 도주로 받았고, 만약에 앞에가 단수였으면 대수로 받아야 돼요. 이걸 비교의 대명사라고 봤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아주 가볍게 향신료를 치는 요리법들은, 다시 말하면 자, 스칸디나비아와 북유럽의 요리법들은 쿨러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더 추운 기후에서 와요. 자, 우리의 독특한 인간적인 집중은, 관심은 S 표시는 attention에다가, 그리고 to 앞에 소가로 flavor 달아주세요. 그리고 turns out에다가 upper 포인트. 자, V 표시. 자, 역시 주어 동사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자, 우리의 옛날에 이거 수업할 때 질문 요거 들어왔었는데, 유니클. 어떤 질문 들어왔을 것 같아? 휴머는 인간 명사잖아요. 그러면 그죠? 부사가 어떻게 명사를 수식하나요?라고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휴머는 형용사도 있어요. 인간의, 인간적인 이렇게 형용사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의 독특하게 인간적인 이 관심은 특유의 관심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네요. 굉장히 독특하게 인간적인 이 관심, 맛에 대한 관심은 이때 유니클리는 어휘 포인트야겠죠. 왜 유니클리가 쓰였을까요? 첫 문장에 뭐라고 했어?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유니클리가 맞겠죠. 진부한, 뻔한, 평범한, 널리 퍼진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인 앞에 소가로 열고 컴마 닫고요. in case, 자, 이런 경우에는 향신료의 맛. 자, 여기는 말 그대로 정말 삽입구예요. 삽입구. turns out, 드러납니다. 자, 중요 어법 나왔습니다. 아유, 전 너무 좋은 어법이 나왔죠. 자, 얘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자, 준영아, 투부정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투동사 원형이거든요. to arise가 아니라 to have a reason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언제 쓴다고 했어? 웬만한 투부정사처럼 안 생겼죠. 일반적인 투부정사는 to arise, to arise. 여긴 to have pp가 쓰였어요. 대과거에다가 to를 붙였잖아. had pp에다가 to를 붙였다고요? 이거 언제 쓴다고 했어? 그렇죠. 앞에 있는 시제가 현재지. 근데 이 투부정사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더 먼저 발생했다는 걸 나타내는 표시예요. 이게 과거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 다시. 자, 병원이 turns out의 시제가 뭐야? 드러나다의 뜻인데. 그렇죠. 현재죠. turns니까. 근데 투부정사는 일반적으로 to 동사 원형을 쓰는데, 얘는 had pp에다가 to를 붙여서 to have pp가 됐어요. 얘를 왜 쓴다고? 한 시제 더 먼저 발생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뭐뭐 했었다고 현재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민준이 해석해요. 했었다고 들어갔다. 아니, 여기서부터 해석하라고 처음부터. 우리의 독특한 인간의 관심, 맛에 대한 관심은 이 경우에는 향신료에 대한 맛인데, 이것이 현재 드러난다, 과거에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시제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대의 집중. 어떻게 해석한다고? 현재 드러난다, 과거에 발생했다. 이렇게 시제를 나눠서 해석해보세요. 자, 여기는 주원이가 해석해볼까요? 우리의 독특한 인간의 관심은 이러한 경우에서 향신료가 될 텐데, 현재 드러난다, 과거에 발생. 이렇게 해석하라고. 현재 드러난다, 과거에 발생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기니? 네. 자, as a matter of. 집중하세요, 은준이. as a matter of 무슨 뜻이야? 모모의 문제로서.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전치사 구로 배우면 좋습니다. 모모의 문제로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생겨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 마지막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볼까요? 주원이? 박테리아. 그렇죠. 박테리아가 때문에 부패한 것 때문에 향신료가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 이런 향신료에 대한 문제는 박테리아, 즉 부패한 음식을 소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일단 내지문 해석은 다 마무리가 됐고, 한 명만 정해서